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같은 이름을 달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불러온 두 개의 최강야구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원조는 찬사를 받았고 새 버전은 분노를 샀습니다. 원조, 최강야구의 중심에는 김성근 감독의 원칙과 장시원 PD의 연출이 있었습니다. 패배하면 끝이라는 단순하지만 잔인한 규칙은 매 순간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은퇴 선수들이 흘린 땀과 자존심이 그라운드에 걸렸고 카메라는 그 무게를 한 장면에 담아냈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축적, 실수와 성장, 그리고 선수들의 내면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원조는 스포츠 예능을 넘어 하나의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특히 팬들이 기억하는 건 현장과의 호흡이었습니다. 단순히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직관 이벤트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서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죠. 21만 명이 동시에 접속한 순간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와 충성의 증거였습니다. 프로그램은 패널 시청자가 아니라 공동 저작자로 세웠고, 그래서 그 서사는 더 깊어졌습니다. 반면 새로운 버전은 시작부터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제작권 분쟁과 허위 신고 논란이 먼저 터져나오면서 팬심은 프로그램을 공정한 경쟁이 아닌 보복으로 읽었습니다. 마치 잘 되는 맛집을 건물주가 쫓아냈다는 비유가 퍼졌고, 여론의 프레임은 이미 거대 플랫폼과 언더독의 싸움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이종범 감독의 사과도 효과를 잃었습니다. 언어보다 상징이 더 크게 읽히면서 팬들은 그 선택을 배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큰 힘을 얻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완성도 차이도 분명했습니다. 원조는 중계 형식을 강화하면서 또 오늘 지면 끝이라는 절체절명의 서사 구조로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반면 새 버전은 컵 대회와 영입전이라는 포맷을 세우긴 했지만 패배의 대가가 분산되며 긴박감을 잃었습니다. 결국 첫 방송은 호기심으로 1.4%대의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충성 고객을 붙잡기에는 신뢰의 장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반대로 원조는 플랫폼을 옮겨도 팬들이 함께 움직이며 20만 명 이상이 동시에 접속하는 결속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간판을 달았어도 원조는 팬을 주인공으로 올렸고 새 버전은 IP의 주인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는 이름이 아닌 이야기에 투표했고 그 표는 이미 이동을 끝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프로그램을 가른 첫 번째 갈림길이었습니다. 원조 최강야구와 새 버전의 차이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첫째는 포맷의 목표가 달랐습니다. 원조는 실패의 비용을 서사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지면 끝이라는 절벽이 매 회차의 서스펜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대로 새 버전은 컵 대회와 영입전이라는 형식을 통해 장르성을 세웠지만 패배의 대가가 분산되면서 긴박감이 줄어들었습니다. 팬들이 구매한 것은 리그 티켓이 아니라 드라마 티켓이었습니다. 리그적 재미와 드라마적 몰입을 같은 저울에 올릴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둘째는 연출의 카메라가 달랐습니다. 장시원 PD는 선수의 호흡과 관객의 반응을 교차 편집해 현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감정의 클로즈업과 리듬의 장단으로 장면을 서사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새 버전은 중계 완성도와 해설의 무게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좋은 플레이가 곧 좋은 드라마가 되지는 않습니다. 좋은 드라마는 플레이 사이의 공백을 의미로 채우는 작업입니다. 이 차이가 팬들이 느낀 몰입도의 온도차를 만들었습니다. 셋째는 플랫폼 전략이 갈랐습니다. 원조는 유튜브 라이브와 직관을 통해 팬의 시간을 동시대성으로 묶었습니다. 채팅창의 환호와 현장의 함성이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시청이 아니라 참여였고 참여는 곧 충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새 버전은 방송 규격의 견고함을 택했습니다. 안전장치처럼 보이지만 팬덤에게는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행동의 신뢰도였습니다. 허위 신고 논란 같은 운영 리스크가 콘텐츠의 미덕을 무너뜨렸습니다. 팬들은 연출보다 태도를 먼저 기억합니다. 댓글토는 그 증거였습니다. 비교 자체가 불편하다. 신고부터 멈춰라 같은 반응이 반복되었죠. 시대가 요구하는 건 강자의 관용이 아니라 약자를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새 버전은 정반대로 읽혔습니다. 캐스팅도 논란의 한 축이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명장의 설득력으로 은퇴 레전드들을 불러내어
같은 그라운드에 세웠습니다. 반면 이종범 감독은 레전드의 이름값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팬들이 찾는 건 이름이 아니라 맥락입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사람들이 함께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짧으면 이름값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결국 원조는 팬과 함께 이야기를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새 버전은 브랜드가 주도하는 포맷으로만 읽혔습니다. 같은 간판을 달았어도 관객은 투표를 다른 곳에 던졌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시청자가 아니라 공동 제작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쪽만이 다음 라운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원조 최강야구가 찬사를 받은 핵심은 규칙과 연출의 결합에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규칙, 지면 끝난다라는 문장이 매 장면을 관통하며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훈련은 단순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롤의 무게를 몸으로 설명하는 장치였습니다. 근육의 피로가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되었고 선수들의 침묵과 땀방울이 패배의 비용을 상징했습니다. 장시원 PD는 이를 편집의 리듬으로 번역했습니다. 루틴은 길게, 하이라이트는 짧게, 사건보다 과정을 남기는 방식으로 한 장면을 드라마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캐릭터의 결핍이었고, 수정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스코어가 아닌 변화의 속도를 보며 몰입했습니다. 원조의 힘은 압축된 위기와 지연된 보상이었고, 이것이 팬들을 끝까지 붙잡아 두었습니다. 반대로 이종범 버전은 출발점부터 달랐습니다. 간판과 장치, 볼거리에 집중했고 긴장 대신 가시성을 우선시했습니다. 롤의 압박이 약해지자 서사가 흩어졌습니다. 인물의 동기가 희미해지고 승부의 위험이 계산되지 않으니 장면은 많았지만 축적된 맥락은 사라졌습니다. 편집 역시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빠른 컷, 과잉 자막, 잦은 해설. 정보는 늘었지만 원조의 클러치 연출은 호흡을 멈추게 하는 간격이었습니다. 배트를 쥔 손의 떨림을 오래 붙드는 집요함이 시청자의 심박을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새 버전은 그 간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긴장을 해설로 덮어버리면서 서사가 대체되고 몰입은 지워졌습니다. 캐스팅 전략 역시 대조적이었습니다. 원조는 인물을 빌드했고 새 버전은 이름값을 차용했습니다. 빌드는 정서적 투자를 요구하고 차용은 일시적 주목만 불러옵니다. 시청자는 곧 이를 감지합니다. 이야기가 인물과 연결되지 않을 때, 승부가 삶과 맞닿지 않을 때 우리는 몰입 대신 피로를 느낍니다. 정리하면 원조는 규칙으로 긴장을 만들고 연출로 내면을 열며 편집으로 의미를 남겼습니다. 반면 새 버전은 볼거리로 시선을 끌고 해설로 빈칸을 메우며 속도로 피로를 남겼습니다. 같은 포맷인데 왜 다른가? 정답은 단순합니다. 원조는 패배의 비용을 설계했고 새 버전은 장면의 이익을 설계했습니다. 시청자는 비용을 치르는 이야기에만 끝까지 시간을 쓰고 지갑을 열어줍니다. 팬덤이 두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면 차이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원조 최강야구는 신뢰의 삼각형을 단단히 구축했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원칙은 예측 가능했고 장시원 PD의 연출은 일관성을 지켰으며 선수들의 태도는 그 기준에 부합했습니다. 패배는 벌이 아니라 수업이었고 징계는 모멸이 아니라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날카로운 순간에도 존중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새 버전은 시작부터 균열이 있었습니다. 제작권 분쟁과 허위 신고 논란이 프로그램 외부에서 터져나오며 내부로 흘러들었습니다. 팬들은 콘텐츠보다 태도를 먼저 기억합니다. 특히 불꽃야구 향한 허위 신고 사건은 팬덤의 윤리적 기준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방해로 읽히는 순간 신뢰의 삼각형은 밑바닥부터 무너졌습니다. 이종범 감독의 사과가 통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 있었습니다. 위기관리의 정석은 3단계입니다. 사실 규명, 책임 인정, 행동 교정. 하지만 시청자가 본 건 첫 문장과 마지막 인사 사이의 공백이었습니다. 그 공백을 팬들은 시청률을 위한 말, 구조를 바꾸지 않는 말로 해석했습니다. 말은 들렸지만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이를 증명했습니다. 첫 방송은 호기심 수요 덕분에 주목을 받았지만 곧 시청률은 가파르게 이탈했습니다. 컨텐츠 선호도는 일제히 이동했고 댓글의 정사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원조는 단순했습니다. 원칙을 공개하고 기준을 지키고 결과를 감수했습니다. 새 버전은 논란을 관리하지 못했고 맥락을 바꾸지 못했으며 속도를 택했습니다. 결국 팬덤의 질문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는가? 답은 콘텐츠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었습니다. 관계의 회복 없이는 어떤 하이라이트도 감정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을 다시 돌려놓아야 숫자가 돌아옵니다. 팬덤은 기억합니다. 우리를 존중한 프로그램과 그렇지 않았던 프로그램을. 그 기억이 리모컨을 움직이고 다음 편성을 결정합니다. 찬사와 분노의 차이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용기, 맥락을 바로잡는 결단, 그리고 시간을 견디는 태도. 이 세 가지가 사라진 순간 같은 최강야구라는 이름은 서로 다른 운명을 걷게 된 것입니다. 시청률과 데이터는 팬덤의 최종 판단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냈습니다. JTBC 새 버전은 첫 방송에서 1% 초반대라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파일럿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낮은 성적이었고 댓글에는 궁금해서 한번 본다는 표현이 반복되었습니다. 클릭은 있었지만 체류는 예고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조가 강했던 이유는 시청률이 아니라 체류와 완주율에 있었습니다. 지면 끝난다는 룰이 긴장을 유지하게 했고 편집은 그 긴장을 호흡으로 번역했습니다. 반면 새 버전은 빠른 편집과 잦은 해설로 긴장의 영역을 스스로 지워버렸습니다. 체류가 줄면 완주율이 무너집니다. 완주율이 낮아지면 팬덤의 신뢰도 동반 추락합니다. 커뮤니티 행동 데이터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TV를 끄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원조가 보여준 것은 플랫폼을 넘어선 충성심이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에는 수십만 명이 몰렸고 재생수는 구독자 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는 이름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이동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팬들이 사랑한 것은 김성근의 야구와 장시원 PD의 연출이었습니다. 서사를 설계한 리더와 그것을 번역한 손길. 두 사람의 조합이 원조의 정통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간판보다 영혼을 따라갔습니다. 반대로 새 버전의 인물들은 차용된 이름으로만 보였습니다. 낮의 훈련, 밤의 회의, 다음 날의 수정이라는 축적 과정이 사라지자 캐릭터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주목을 끌 수 있지만 정착은 축적에서만 나옵니다. 팬덤 심리도 달라졌습니다. 원조는 언더독의 도전이라는 프레임을 얻었습니다. 은퇴 선수들의 절박함과 그라운드의 무게가 감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새 버전은 거대 플랫폼의 복제라는 프레임에 갇혔습니다. 같은 장면도 맥락이 달라지면 정서는 반대로 흐릅니다. 그래서 선 넘었다. 노클릭 같은 행동 언어가 퍼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구조의 차이도 중요했습니다. TV는 완성품을 보여주고 유튜브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원조는 과정을 택했고 새 버전은 완성품을 택했습니다. 과정을 사랑한 팬들은 자연스럽게 과정을 따라갔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같은 간판 아래 하나는 영혼의 계승, 하나는 형식의 모사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의 조건과 최후의 질문을 살펴봅시다. 같은 이름으로 같은 사랑을 얻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영혼을 되찾아야 합니다. 첫째, 프레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공존을 선언해야 합니다. 타 플랫폼과의 신고, 견제, 차단해서 한 발 물러서고 상생 원칙과 상호 비방 금지를 공개 규칙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서명 가능한 계약이 되어야 팬들은 믿습니다. 둘째, 신뢰 회복의 절차를 보여줘야 합니다. 논란의 타임라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사결정 구조의 교정안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과는 문장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제보 창구를 실명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분기별 제작 노트와 품질 리포트를 정례 발행해야 합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절차의 가시화에서 회복됩니다. 셋째, 룰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지면 끝난다는 한 줄의 잔혹함이 돌아와야 합니다. 영입과 방출의 조건, 트라이아웃의 절차, 징계와 보상의 매뉴얼을 예외 없는 룰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룰의 무게가 돌아오는 순간 장면은 다시 이야기가 됩니다. 넷째, 편집의 리듬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이라이트는 짧고 루틴은 길어야 합니다. 클러치 상황에서는 해설을 줄이고 현장음을 전면에 배치하세요.
침묵의 시간과 실패의 표정이 시청자의 심박을 올립니다. 다섯째, KPI를 바꿔야 합니다. 단순 시청률이 아니라 완주율, 체류 시간, 재방 비중, 순공감률을 핵심 지표로 삼고 이를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신뢰의 공용어입니다. 여섯째, 캐스팅 원칙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이름값 차용이 아니라 성장 서사의 빌드입니다. 팬들은 변화의 속도와 인물의 성장에 박수를 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한 최강야구는 무엇이었습니까? 간판입니까? 아니면 영혼입니까? 패배의 비용을 끝까지 견디는 이야기였습니까? 아니면 눈앞의 하이라이트였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같은 사랑을 얻으려면 같은 영혼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영혼은 룰에서, 과정에서, 그리고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팬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말이 아니라 절차와 장면으로요. 이것이 바로 같은 이름을 걸고도 찬사와 분노로 갈라진 두 최강야구의 진짜 차이였습니다.